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실패와 평생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실한 실패는 때로는 부실한 성공보다도 가치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아마 그분들만의 정신세계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1세기 지식한국, 과학한국을 위해서 마중물을 주는 사람. 그분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오세정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본업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휴직을 하고 예, 예. 공직에 봉사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원래 본직에 있으면서도 예. 그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재단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가보니까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곧 이제 이준을 만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우선 재단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한국연구재단은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예.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서 소위 이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거를 1년에 한 15조쯤, 10% 조금 부족한데 네. 쓰는데 그 중에 저희 연구재단이 20% 가까운 한 3조 가까이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연구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뇌 한국이나 뭐 세계 수준의 연구 대학 육성 계획 같이 인재 육성 사업에도 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맡으시면서 의욕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고요. 그래서 원래 대학에 있는 교수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 수를 참여율이라 그러는데 그걸 그전에 20%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올해 30%가 넘을 거고 내년까지 35%까지 올리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저변 확대가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 교수들의 연구 지원 체제는 웬만큼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체제는 좀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30대에 학위하고 바로 신임 연구 교수가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막 연구를 해서 그때 나온 연구 업적으로 한 50대 받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때 연구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때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우리가 좀 취약해서 예. 신진 연구자들한테 연구비를 많이 지원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또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지식이 융복합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여태까지는 이제 그 학문 분야별로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자꾸 이제 앞으로의 이 학문의 경향을 보면 당연히 융복합은 많이 지원이 될 거고요. 학자에 간 공동 연구 이런 게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예,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신경 쓰려고 그러고. 예.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 선진국이 이제 하던 연구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네. 좀 새롭게 개량하고 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선도형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의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패도 많이 있을 수가 네. 있고 남이 안 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아까 엄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성실 실패제도. 예.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를 좀 풀어주고 도전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전적으로 했는데 너무 어렵거나 생각하고 다르게 잘 안 되더라 이러면은 그렇지만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거가 인정이 되면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성실 실패 용인제도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 교수님 생각이셨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제 생각.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예. 이제 우리 과학계의 일반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그래도 네. 새로운 거 해야 되지 않냐. 하긴 뭐 큰 사업도 보면 성공불이라고 그래서 그럼요. 성공하면 다시 국가에다 가서 밥하라. 그렇죠. 그런 지원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젊은 학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진 연구는 제가 예산이 올해는 뭐 특별히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데, 네. 이 신진 교수들이 와서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고요, 올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실 실패 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그 모험 연구라는 게 있는데 거의 경쟁률은 30대 1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동안에 그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전부 다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정말 남이 안 해보는 걸 정말 새롭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연구비를 타가지고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실패를 하면
그다음에 뭐 페널티를 물리고 뭐 다음에 연구 과제 못 따게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거 못 하고 그냥 될 만한 것만 했던 거죠. 이제 결국 지금 맡고 계신 재단이 연구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가들 집단인데 맞습니다. 가보니까 많이 계시던가요, 전문가들? 이거 많이 계시죠? 그것은 점점점 이렇게 그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나라 뭐 다른 면다 마찬가지지만 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는데 정말 아주 최고의 수준이 되기에는 아직도 가기 좀 멀죠. 그거보다는 정말 연구하려는 내용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거고 정말 얼마나 도전적이냐,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봐야죠. 그냥 행정하는 사람이 점수 매겨서 쓰는 일이 아니고 논문 벼쓰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평가와 관리를 한다. 그래서 PM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긴 있는데 이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제도를 따라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 경우를 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네. 우리는 늘 이제 뭐 고유 기술도 부족하고 또 원천 기술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과학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한국 과학의 소위 말하면 온도를 재시는 분이시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노벨상도 못 탔고 그랬으니까 아직 수준이 참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스위스의 IMD라는 데서 평가하는 그 국가 경쟁력 평가하는데 거기 이제 국가 전체 경쟁력 평가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2011년에 22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야별로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과학기술은 과학 쪽은 우리가 5위로 평가됐고요. 기술은 세계 5위. 기술은 14위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경쟁력보다 이제 과학기술 쪽이 높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초 연구의 수준을 얘기할 때는 보통 나오는 논문 수가 몇 개냐. 논문이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결과니까. 그게 우리나라가